오는 27일 정전협정 70주년입니다. 핵 잠수함이 부산에 들어오고 화성 18형 미사일이 발사되는 한반도 긴장감이 부쩍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맞이하는 정전 70주년. 오늘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계신 분 모셨습니다.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어떤 일 하는 곳입니까? 예, 참여연대에서 2003년에 만들어졌는데요.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지역, 세계 문제의 평화, 특히 군사주의가 아닌 평화적 방법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네. 자,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이라고 하는 모임을 만드셨는데 네. 뭐 물론 올해가 꺾어지는 해다. 보통 뭐 5년 단위, 10년 네. 단위를 꺾어지는 해라고 하는데 70년이라고 하는 꺾어지는 해라는 의미도 있지만 굳이 이렇게 올 초부터 만들어서 좀 의미 있게 행사를 크게 준비하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어느 나라가 전쟁을 70년 동안 한다는 건 간단한 일은 아니죠. 아, 지금 정전이니까 공전이 아니라 잠정적인 휴전 상태인데. 근데 꼭 70년이라서가 아니라 최근 몇 년간 상황이 너무너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다가는 뭐 정전을 고사하고 새로운 열전으로 번지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에서 750여 개 시민사회 노동단체 또 종교단체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 문제를 걱정하는 80여 개의 국내 국제평화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한반도 전쟁 반대 그리고 평화 실현 호소하는 한 100만 명 서명을 같이 해보자. 네. 그리고 일반 시민 서명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결의안 같은 것도 좀 만들어 보자. 그리고 전 세계 300곳에서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 행동이나 행사를 올해 안에 좀 일으켜 보자. 특히 정전 70년 정전협정 체결이 되는 7월 27일 앞두고 대규모 한반도 평화 행진 같은 걸 조직해 보자 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한반도에 실제로 냉전이 아니라 열전으로 갈 수 있다는 구체적인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여러 단체들이 참여를 할 텐데 윤 대통령은 진정한 평화는 한미동맹의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으로 보장될 수 있다. 그리고 어제 핵잠수함 올라가가지고 정권 종말을 이야기했어요. 레짐 체인지인데 이게 정말 위험한 발언 아닙니까? 예. 정권 종말 얘기하면은 북한이 아이고 겁나 이럴까요? 또 화가 날 겁니다. 그다음에 전쟁 불사를 외치시는데 전쟁 불사라고 하면 이런 데에 훨씬 더 내성 있고 강한 데는 북한일 겁니다. 네. 이렇게 전쟁 불사하면서 강대강으로 밀어붙이는 전술을 미국식 표현으로는 미치광이 전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공식 용어입니다. 상대방이 쫄게 만들어야 된다. 무슨 일을 할지 예측을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 미치광이 전술에 훨씬 더 익숙한 데는 북한이죠. 그쪽이 잘 쓰죠, 우리. 예, 강대강만 이렇게 강화될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표를 갖고 나왔는데요. 이렇게 봐주시죠. 네. 2021년 기준으로요. 남한의 국방비가 약 53조입니다. 52조 8천억. 그리고 2021년에 한국은행이 평가한 북한 총 GDP가 36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1년 국방비가 주한미군 국방비를 빼고요. 북한 총 GDP의 1.5배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근데 우리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협상이 안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 얘기는 압박을 더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군사비 격차가 나는데 정말로 압박만으로 가능한 걸까요? 오히려 북한은 더 싸고 파괴력 있는 무기에 대해서 더 집착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중단됐거나 실패했다고 평가되지만 역시 대화 설득으로 무언가 선제적으로 평화를 상대방의 안보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를 주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이겁니다. 글쎄요. 김여정 부부장이 노동당 부부장이 NCG 우리 압박하면 협상탁은 더 멀어질 거다. 그 얘기는 이제 압박 안 하면 협상의 장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윤 대통령은 지난달에
종전 선언에 대해서 네. 지금은 정전이니까 우리 종전 선언으로 가자 이런 얘기들을 오랫동안 해오신 거죠. 그 평화군축센터에서도. 네, 그렇죠. 반국가 세력들이 종전 선언 노래를 부르고 다닌다. 과거에 얘기해서 종전을 주장한 분들 이거는 사실은 트럼프, 바이든, 문재인 이분들도 다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건데 그 위원장님도 우리 소장님도 네. 평화군축센터 소장님도 종전 하자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반국가 세력이세요? 그게 반국가 세력이면 반국가 세력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걱정은 예. 저희가 반국가적인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는 명확하게도 북한 핵무장을 돕고 있다는 겁니다. 아 오히려 예, 예. 어떤 면에서 그렇죠? 우선 한미일 군사협력을 막 강화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북한만 제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해가지고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중국하고도 디커플링 하겠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말하자면 중국도 잠재적인 제재 대상으로 삼겠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뭐 오늘 화성 18을 발사해도 네. 제재에 전혀 협조하지 않는 겁니다. 중국, 러시아가 전부 다 제재에 협조하지 않고 있죠. 예, 새로운 제재를 도입하는데도 찬성하지도 않고 있고요. 네. 그럼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또 북한은 이때다 하고 미사일도 발사하고 핵 능력도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힘을 위한 평화다 그러면 힘을 힘에 통한 의한 평화다. 평화. 예. 네.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안보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거기서 거기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네. 목표에서 제외했다는 거죠. 뭐 뭐 좋은 말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랬는데 북한 비핵화를 위한 어떤 조치도 없습니다. 다만 한미 동맹을 또 한미일 군사협력을 핵 기반의 군사 동맹으로 강화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북한은 얼싸좋다 하는 거죠. 그래. 미국이 원래 2001년 이후에는 북한이 핵을 가지던 핵을 가지지 않던 네. 핵으로 선제 공격할 수 있다라는 독트린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핵 전략에 한미일이 군사 동맹으로 강화해서 핵 억지력을 강화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북한 핵만 이슈가 되는 시대는 지난 거죠. 그러면 이제 남한 핵, 한반도 핵. 네. 그러면 이제 한미일이 다 핵의 억지력에 기반하는 군사 전략을 강화하고 네. 북한은 우리 군사비도 적은데 그럼 우리도 핵 실험 계속할래? 그러면 핵 군비 경쟁을 공식화하는 방식으로 윤석열 정부가 지금 군사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누구 좋은 일이냐 하는 거예요. 예. 북한의 핵을 오히려 정당화시켜주는 방식으로 예. 군사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 켄터키호 부산에 입항했잖아요. 네. 근데 한반도 비핵 91년도에 있었던 한반도 비핵화 선언 1조는 기항, 정박, 뭐 수송 전부 다 금지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전에도 핵 잠수함 같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전략 자산이 들어올 때는 예. 과거에도 들어온 적이 있는데 지금 물자 보급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왔다라고 약간 변명이라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아예 그 핵 전력을 과시하는 게 예. 북을 상대로 위협하는 게 예. 목적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손쉽게 북한이 도발한다 그러는데 우리도 한미 군사 훈련이나 이런 핵 잠수함의 전개 같은 걸 통해서 서로가 도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저희가 걱정하는 거죠. 어쨌든 강대강으로 오히려 북한의 핵무장을 합리화시켜주는 효과, 결과적으로 그런 효과를 지금 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진단이시고요. 자, 다음 달 18일에는 미국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바이든, 기시다, 윤석열 세 분이 또 만난다고 해요. 대북 억제를 한층 더 강화하고 NCG 등 안보 협력을 더 강화하는 방안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 한 방향으로 그럼 이 방향 말고 그럼 뭐 다른 방향에 뭐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른 방향에 뭐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우선 이 방향의 문제점부터 한번 그러시죠. 짚어보죠. 예. 저희가 캠페인하는데 이제 대화 협력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자. 필요하다면 제재를 좀 완화하고 한미 군사 훈련 같은 걸 중단해서라도 우리가 협상의 문을 먼저 열자. 네. 우리가 군사적으로 군사비에서 우위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윤석열의 해법은 한미일 군사 협력을 동맹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장래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데 네. 일단 이 군사협력을 위해서 강제징용 문제도 양보하고 있고요. 양보하고 해고염수 해양 투기도 눈 감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일 군사협력이 결정적으로는 일본의 평화헌법 전후의 동아시아 평화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평화헌법을 무력화하는 방향을 우리가 스스로 돕고 있는 겁니다. 그죠? 네네, 우리가 네. 일본의 식민지로 36년간 살았고 그 전쟁에도 동원됐는데 일본의 평화헌법 무력화를 돕고 있는 격이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미일 군사협력이 북한만을 상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중국, 러시아 이제는 다. 대놓고 중국과 러시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반도 핵 문제 해결에 중국의 협력을 어떻게 구하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런 한미일 지역 군사 동맹 같은 냉전적 해법에 올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그렇죠. 미국 내에서도 관계 개선에 무슨 돈이 드냐? 그리고 종전에 합의한다거나 평화 네. 조약을 맺는다고 그래서 네. 북한이 그래도 핵무력을 더 강화한다거나 핵과 관련된 협상이 안 나오면 그때 없애면 되지 않느냐. 제재 완화 같은 것도요. 스냅백이라는 조건 같은 걸로 네. 조건부로 제재를 완화하는 거죠. 스냅백이. 그래서 관계 개선을 해보고 그래서 안 되면 다시 군사적 조치를 취하자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주장하는 게 이것이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남북 판문점 선언이나 북미 간의 싱가포르 합의에서도 네. 공동으로 한 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서 네. 신뢰를 회복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도 비핵화도 이루자. 이게 사실은 남북 북미 간 합의였습니다. 예. 거기로 돌아가자는 거죠. 싱가포르 선언, 판문점 선언으로 돌아가자. 네. 실은 체제를 보장해 달라는 게 북한의 가장 절박한 요구잖아요. 그럼요. 근데 대통령이 어제 핵잠수함 앞에 가서 정권의 종말 체제 레짐 체인지를 얘기를 하니 네. 가슴이 끔찍끔찍합니다, 사실. 자, 그래서 지금 한반도 평화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 대회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걸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저희 캠페인은 서명 캠페인입니다. 서명이 기본이다. 네, 9월 말 유엔 총회 때까지 저희가 국내외에서 100만 서명을 모으자.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 평화를 원한다는 것을 좀 보여주자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쉽지 않네요. 네. 요즘 뭐 현안이 좀 많아야죠. 네네네. 그리고 이거 하면 반국가 세력이라고 엄포를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께서. 놓으시니 이거 하면 큰일 나는가 싶기도 해서 그런지 잘 안 모이는데요. 예, 어디 가서 서명할 수 있어요? 예, 서명을 한반도 평화행동 알기 쉽죠. 한반도 평화행동 넷입니다. 예. 한반도 평화행동 검색하시면 모바일에서든 뭐 컴퓨터에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네네. 거기서 서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네. 예, 두 번째로 또 평화행동입니다. 예. 정전 70년을 앞둔 이번 주말 7월 22일 예. 오후 2시에 네. 평화를 원하는 사람 예. 반국가 세력으로 찍힐 수도 있지만 반국가 세력 다 모여서 평화를 원한다고 좀 말해보자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서울시청 앞에서 4시에 모여서 행진을 하고 예. 광화문 앞에서 평화 집회를 갔습니다. 예. 여기 전국에서 평화버스도 운영하는데요. 예. 다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날 행진도 하고 한영애 씨의 공연도 하고 그러니까 한영애 씨 공연하시더라고요. 네. 국내 평화 활동가들이 다 참여합니다. 예. 7월 22일 네. 오후 4시 지금 평화로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말이 오히려 더 새록새록한 그런 날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사실은 평화를 바라죠. 평화와 안전. 생명의 안전과 평화는 또 국가의 의무이자 우리 시민 모두가 바라는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우리 행동에 참여해 주십사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재정이 많이 부족합니다. 재정도 부탁드립니다. 시민추진위원 꼭 가입해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